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우포커스 시작합니다. 휴가철 반려동물과 피서지에 온 휴양객 많이 보실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며 키우지만 기회를 노리다 무책임하게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를 방지하겠다며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와 함께 보유세 도입을 의제로 꺼냈는데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시민 의견은 어떤지, 동물 유기를 막을 방법은 세금 부과 말고는 없는 건지 현장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유기동물 입양센터입니다.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게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버림받은 동물은 새 주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이쁜 것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볍게 조금 입양을 하시지 않는가. 그래서 좀 추후에 좀 지나다 보면은 파양도 하게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주인 잃은 동물을 보호하는 기간은 통상 열흘. 대부분 보호소는 이 시간 안에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합니다. 이곳 센터는 피입양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걱정이 쌓이고 있습니다. 휴가철엔 동물 유기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격리 해제가 되어서 이제 일상생활을 회복하시다 보니까 이제 외출이나 이제 잠깐 집을 비우실 때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6월에서 9월 사이에 이제 여름 휴가철에 보통 자주 버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10년간 안락사된 유기, 유실동물은 22만 마리, 지난해에만 18,000마리가 멀쩡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비극의 배경은 첫째도, 둘째도 예산 부족입니다. 동물을 버린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이지만 목격자가 증거까지 챙겨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도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동물 보유세를 처음 화두에 올린 건 2년 전. 해마다 버려지는 유기동물과 관련 비용이 늘자 반려동물 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비용을 부담시키자 제안했습니다. 현재 독일은 매년 최소 13만 원의 세금을 부과, 맹견의 경우엔 107만 원부터 보유세를 내도록 합니다. 네덜란드에선 한 마리를 키우면 연 17만 원을 내야 하는데 두 마리를 키울 땐 50만 원으로 부담을 3배나 가중시킵니다. 문화 대혁명 당시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을 처형하던 중국도 1995년부터 이미 과세 중입니다. 유기견 발생을 예방하는 그런 제도적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반려묘 등록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당시 캠프는 세금을 내면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동물 보유세에 대한 시민 생각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동물을 키우면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세금으로서도 그런 게 많이 방지도 될 것 같고, 유기동물들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배치되면서 저희 나라도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재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금도 매기면 그만큼 책임감도 있어지니까 세금 내는 것만큼 주변의 반려동물들을 위한 시설들 이런 것들이 확장된다면 기꺼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세금을 내라고 그래서 주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과연 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의문이 들어요. 정부에서 꾸준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거든요. 그거에서 정말 유기견들이 많이 줄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 유기동물센터도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입양이나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고 까다로우면 좋을 것 같아요.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정부가 의료보험 혜택을 거론했던 것은 어떨까? 우리나라 같이 아직까지 반려동물 문화가 이렇게 정착이 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은 동물 보유세라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고요. 보유세보다는 오히려 진료비의 부가세를 다시 리펀드하는 식으로 지원해주면. 동물 진료 부가세는 연평균 2천억 원. 국회에서도 차라리 부가세 면제가 동물 키우는 사람의 부담을 해소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보유세를 도입하면 유기동물이 한시적으로 늘 것이란 예상도 있는데 동물권 단체 역시 동감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기는 하나 어쨌든 그런 거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같이 보완을 하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금을 내는 데 있어서 거부감보다는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경과 규정,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1년 뒤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그 전에 등록을 마친 게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는 식으로 적용 범위를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00만 명, 국민 4명 중 1명꼴입니다. 이들이 한 마리씩만 키운다고 가정하고 인당 10만 원의 세금만 매겨도 연간 거둘 수 있는 재원은 1조 4천억 원. 하지만 정부는 아직 명확한 용도는 제시하지 못한 채 뜬구름만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에 쓰겠다, 아니면 교육 사업에 쓰겠다, 아니면 지자체에 동물복지과가 있거든요. 그쪽에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 아니면 경찰에 동물 관련 사건 수사하는 전담 인력을 늘리겠다. 그런 식으로 좀 목적을 특정해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게 일부 비윤리적인 사람들 때문에 생겨난 동물 보유세 논란. 찬반 입장은 갈리지만 동물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살면서 깊이 좋아한 건 절대 잊지 못하고 깊이 사랑한 건 인생의 일부가 된다고 합니다. 주인이 무엇을 왜 하는지 반려동물은 알지 못하겠지만 확실한 건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부는 지금 이 순간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